현재 동시 다발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 미국밖에 없을 듯. 역시 중국은 갈 데가 없다. 모든 국경 지역 나라들을 함께 묶으면 끝이응. 하나의 공조 체계로 가면 대만을 공격하면 협의국가는 동시에 국경을 공격해야 기가 막히네. 무슨 이유로 네티즌들이 그렇게 반응하고 댓글을 달았을까요? 한번 같이 봅시다. 중국과 마찰을 빚는 나라는 우리뿐만 아니라 영토와 관련해서도 여러 나라와 대치 중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한 마찰이 진행되고 있는 나라는 인도와 대만입니다. 대만은 현재의 대립 상황 너무나 잘 알기에 굳이 언급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인도는 중국과 국경지대에서 마찰을 빚나서 작년 5월 600여 명이 무력으로 충돌했으며 사상자도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군사력을 생각하면 대만 같은 경우는 섣불리 나서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도 또한 중국을 확실히 제압한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현재 전력으로는 중국에 밀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중국은 더더욱 자신들의 군사력을 믿고 주변국들과 마찰이 생겨도 힘으로 밀어붙이며 위협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대만과 인도가 서로 연합해서 중국에 맞선다고 하면 지금까지 이런 조합은 어디에서도 들어본 바가 없고 언론에서도 양국연합은 보도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만과 인도 양국이 중국에 맞서기 위해 서로 연합하고 중국이 도발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중국 현지에서도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김찬송은 중국 인민대학 국제관계학과 교수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한국 사람 같지만 교수직 이외에도 중국 외교부 자문위원이며 상무부 대외관계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또한 중국 미래연구소 당위원회 서기직도 맡고 있어 공산당에서 상당한 중량급 인사에 포함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며칠 전 중국에서 열린 중국 방직 의류산업에 초청되어 현 국제정세에서 중국이 직면한 기회와 위기에 대해 대중들에게 연설했습니다. 연설 도중 중국과 인접한 인도 그리고 대만 문제에 관해서도 이야기하던 도중 한 가지 특종을 여러분들에게 말할 것이 있다며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중국은 대만을 5년 안에 무력으로 통일할 것이며 미군이 개입되는 것을 기정사실로 여기고 중국은 지금 300대 이상의 선 20 전투기를 이용해 먼저 제공권을 장악하고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 기지와 주일 미군 기지 등에 둥펑 17 미사일을 선제 타격하는 만반의 준비를 했다. 그리고 중국인들에게는 가슴 아픈 사실이지만 더 놀라운 사실을 전하겠다며 인도와의 국경 분쟁에 대해서 가진 정보가 있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대만 정보부는 중국과 국경 지역에서 충돌이 있는 인도군을 위해 안민의 장군과 관련된 모든 자료와 대응 방법을 인도 측에 제공하고 있으며 인도가 국경 지역에서 무력 충돌을 유발하는 것은 대만과 인도가 상호 간에 미리 손발을 맞추고 일부러 일으킨 것이다. 김 교수는 자신이 얻은 정보에 의하면 인도는 대만에 중국 서부 전구의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으며 대만은 인도의 인민해방군 동남연의 지역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대만은 인도의 중국 인민해방군의 전투력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인도 측에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대만은 인도가 중국과 파키스탄에서 날아오는 적에 대비하고 제공권 장악을 위해 대만에서 미라주 전투기 조종사 2,000여 명을 인도에 파견하여 인도의 전투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런 정보의 중요성으로 인해 양국 모두 책임자는 중장급이 담당하고 있으며 대만과 인도는 전략과 무기 장비의 협력에도 이미 상호 합의를 거쳤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인도는 과거 대만의 핵무기 개발을 도운 적이 있으며 당시 중도에 멈췄지만 인도는 중국과 파키스탄이 상호 미사일 협약을 맺은 것에 대응하기 위해 대만의 중장거리 미사일 기술을 전수하고 있으며 상호 간의 미사일 관련 학술 교류도 갖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만약 중국이 대만에 대해 무력 통일을 강행할 경우 인도는 바로 중국 국경 지역을 통해 중국으로 진격할 것이며 중국이 바다에서는 대만, 육상에서는 인도를 모두 상대하게끔 미리 합의해둔 상태이다. 그렇기에 인도는 국경 지역에서 무력 도발을 시도해봤으며 이를 통해 중국의 대응과 반응을 살펴본 것이다. 즉, 인도의 국경 지역 도발은 대만과 인도가 미리 협의한 전략의 일종이라는 것입니다. 김 교수는
많은 이들은 대만이 인도에 무슨 전략적 도움을 주느냐고 반문하지만 대만은 그저 중국의 시선을 끄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중국이 대만에 신경 쓸 때 인도는 그 틈을 타서 국경을 통해 중국에 진출한다. 그렇기에 대만은 인도에 중국 육군의 전투력 및 무기와 관련한 모든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인도가 최근 국경 수비 강화를 핑계로 강력한 무기들을 국경지대에 배치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인도는 한국의 K9 자주포를 고산지대에 얼마 전 배치했으며 경전차와 전차도 신형으로 바꾸는 이유가 차후 중국 내륙으로 진출하기 위함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인도는 지금 한국산 장갑 무기들로 무장을 하고 있다고 전한 바가 있습니다. 자주포뿐 아니라 중국과의 분쟁에 대비해 2조 원대 규모의 경전차도 구매 예정인데 현재 우리나라의 한화디펜스가 제작한 K2만 1100호경 전차가 유력한 후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 교수의 직책을 보면 이런 정보들을 허위로 말하지는 않을 것이며 뭔가 확실한 정보가 있기에 이런 발언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인도는 국경지대 강화를 위해 무장에 힘을 쏟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한국산 무기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진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작년 12월 28일 인도 육군 참모총장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국내 언론에서는 한국과 인도가 국방교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도만 보도되었습니다. 우리 채널은 당시 인도가 한국을 방문한 실질적인 이유는 한국의 무기들을 구매하기 위함이었으며 인도가 관심을 가진 한국의 무기로는 K2 흑표전차, KF-21 전투기, 함정, 호위함, 구축함 및 항모라고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인도에는 전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역대급 망한 작품인 아준 전차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대체할 전차가 필요했으며 아니나 다를까? 인도 국방부는 6월 1일 차세대 전차 도입 사업 정보 요청서를 정식 발행하며 20조 규모의 인도군 전차 사업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인도는 4개 종류의 후보군을 선정했으며 그 가운데 가장 강력한 후보로는 하지만 성능이나 재원을 놓고 보면 K2 전차가 우위에 있다고 전문가들은 평합니다. 대만 북부 신주 신축현의 해발 2600m 높이의 러산 악산 기지에는 미국의 조기경보 레이더인 레이브 포스가 있습니다. 이 대형 레이더는 최대 5000km까지 떨어진 곳에서 발사된 미사일을 탐지하고 이동 경로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 레이더를 통해 중국 중심 깊은 미사일 기지의 움직임을 모두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국이 대만에 이 미사일 기지 사진을 보여주면서 미군이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인도는 미국의 쿼드에 가입한 나라입니다. 미국과 대만, 인도는 중국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김 교수는 발언의 마지막에 이제 중국은 대만과 미국에만 신경 써야 할 처지가 아니라 인도까지 걱정해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대만에 있다. 민족을 배신한 그들이기에 차후 무력으로 통일이 되면 이와 관련하여 정보를 전달한 이들을 라는 살벌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관련 소식을 접한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대만의 동포라는 말은 하지 말자. 그들은 적일 뿐이니까. 차후 대만을 수복하면 대만 독립을 외치던 자들에게는 절대 관대함을 보여서는 안 돼. 우리는 대만을 동포로 여기는데 그들은 우리를 적으로 간주하다니 극히 혐오스럽군. 한국 무기. 정말 사람 짜증나게 만드네. 일본이나 한국 등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은 전부 우리 적이야. 쟨 20 부족해 500대는 있어야지. 앞으로는 대만 교포 어쩌고 이런 말 하지 말자. 도대체 중국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 어떻게 된 일이지? 이게 치욕스러운 대만. 인도가 한국산 무기들을 막 사더니 역시나 대만을 해방하기 위해 핵을 사용할 것을 건의합니다. 지난달 한국일보와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20중국을 가장 싫어하는 나라로 뽑았다고 합니다. 반중 정서가 젊은 층의 안보관을 규정하는 핵심 요인으로 부상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중국은 앞으로도 그런 자세를 바꿀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점입니다. 여전히 주변국을 탓하고 있기에 앞으로도 갈 길이 멀게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관객들의 댓글입니다.
사실 그리 새로운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미국은 군사, 외교, 경제적으로 대중국 봉쇄를 추진 중이고 이를 위해 동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방파제로, 그 아래는 대만과 동남아시아, 중국 뒤로는 인도까지 아우르는 연합체제를 구축하려 애쓰고 있죠. 후방에는 호주도 포함되고요. 거기다가 나토까지 끌어들이고 개인적으론 몽골도 같이 하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몽골도 중국에 대한 원한이 깊거든요. 역사적으로 중국 주변국들은 서로 교류하면서 중국을 견제해왔음. 중국이 주변국 중 하나를 칠 때 다른 쪽 주변국이 중국을 쳐들어오고 그렇게 했음. 그리고 미국의 중국 압박 전략의 기본임. 인도 대만뿐이겠음? 님중국해 미국 친서방 국가들도 노리고 있음. 이걸 중국이 모르면 바보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